저는 그날을 아직도 선명히 기억합니다. 독일 루르 지방의 어느 흐린 오후였죠. 병원 행정부 인턴으로 일하던 저는 광부들의 건강검진 기록을 정리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검은 머리카락, 다른 독일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얼굴. 정도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도식입니다. 건강검진 받으러 왔습니다. 그의 독일어는 서툴렀지만 발음 하나하나에 정성이 담겨 있었죠. 서류를 정리하면서 그의 이력을 보았습니다. 저는 헬레네 바우만입니다. 병원에서 일을 했었고 거기서 처음 인연이 시작되었어요. 한국에서 온 파견 광부. 지하 800m 심연에서 일하는 사람. 여기 서명해 주세요. 도식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석탄 가루가 손톱 밑에 끼어 있었고 손가락 관절마다 작은 상처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손으로 펜을 잡는 모습이 어쩐지 우아했어요. 마치 붓을 들고 서예를 하듯이 말이죠. 그날 이후 병원에서 매일 도식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서류 때문이었고 나중에는 그냥 얼굴이 보고 싶어서였죠. 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독일어를 가르쳐 주겠다고 제안했어요. 그리고 도식은 매주 목요일 퇴근 후 도서관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한국에 대해 말해주세요. 제가 물었죠. 도식은 한국 전쟁, 가난, 그리고 가족을 위해 독일에 온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어요. 얼마나 먼 곳에서 왔는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도식의 눈에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도식이 일하는 광산 입구 근처에 갔어요. 밤 교대조로 일하는 그를 기다리며 작은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하던 도식 하지만 곧 밝게 웃으며 받아주었죠. 매운 음식이 그립습니다. 독일 음식은 싱겁네요. 그 말을 듣고 다음날 요리책을 찾아 매운 소스를 만들어 봤어요. 어설픈 솜씨였지만 도식은 마치 보물을 받은 듯 기뻐했습니다. 그날부터 일주일에 2번, 3번 도시락을 전해주게 되었죠. 점점 가까워지던 우리. 도식은 저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가 쓴 한글을 따라 쓰는 제 모습을 보며 도식은 웃었죠. 그의 웃음소리는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식이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군대. 병역 의무가 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헤어짐을 준비할 시간조차 없었죠. 마지막 날 밤 도식은 제게 편지 한 장을 건넸어요. 한글과 서툰 독일어가 뒤섞인 편지였습니다. 헬레네, 당신은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작은 은목걸이를 주었죠. 그리고 도식은 주머니에서 작은 석탄 조각을 꺼냈습니다. 이건 800m 지하에서 가져온 겁니다. 압력을 견디면 언젠가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말을 끝맺지 못한 채 도식은 떠났습니다. 그날 밤 비가 내렸어요. 마치 하늘도 우리의 이별을 슬퍼하는 것 같았죠. 도식이 떠난 후 몇 달 동안 편지를 기다렸습니다. 1통, 2통 받았지만 점점 뜸해졌어요. 마지막 편지에는 군대 생활이 힘들다는 내용과 함께 흐릿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도식의 모습이었죠. 그 후로 편지는 완전히 끊겼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1년, 2년, 5년. 주변 사람들은 저에게 새로운 인연을 만들라고 권했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도식을 잊지 못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가 대표하는 미지의 세계,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걸까요? 헬레네, 왜 결혼을 안 해? 좋은 사람 많은데. 친구들의 물음에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직 내 다이아몬드를 찾는 중이야. 아무도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알지 못했죠. 도식이 준 석탄 조각은 제 서랍 깊숙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저는 국제 비즈니스 분야로 진출했어요.
지멘스에 입사해 아시아 시장 개척팀에 지원했습니다. 지원 동기를 물었을 때 제 대답은 단순했죠. 동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면접관은 제 이력서에 한국어 기초 회화가 적힌 것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그때 도식에게 배운 몇 마디 한국말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멘스에서의 경력은 빠르게 성장했어요. 주임에서 과장, 과장에서 부장, 그리고 마침내 전략기획부 부국장까지 올라갔습니다. 동료들은 제 열정이 어디서 오는지 궁금해했죠.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는 항상 한 나라, 한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어요. 퇴근 후 혼자 있을 때면 종종 인터넷에서 한국을 검색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지한 관심으로 발전했죠. 한국의 경제 성장률, 문화 역사. 가끔 도식의 이름을 검색하기도 했지만 아무런 정보도 찾을 수 없었어요. 사무실에서 한국 관련 비즈니스가 있을 때면 저는 항상 자원했습니다. 한국 기업과의 미팅에서 기본적인 인사말을 한국어로 건네면 상대방은 놀라워했죠. 한국에 관심이 많으신가 보네요. 그럴 때마다 저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네, 아주 특별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동료가 물었죠. 왜 한국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인데 왠지 그 나라 사람이라면 그 나라도 따뜻할 것 같아서요. 이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도식을 통해 본 한국은 인내와 성실함, 그리고 따뜻함이 가득한 나라였으니까요. 어쩌면 한 사람을 통해 한국가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객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감정은 언제나 합리적인 것은 아니니까요. 일과 함께 세월이 흘렀습니다. 20대, 30대, 40대를 지나 50대, 60대가 되었어요. 독신으로 살아온 세월,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지만 저에게는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때때로 외로움이 찾아올 때면 서랍을 열어 도식의 편지와 석탄 조각을 만져보곤 했죠. 언젠가는 그 나라에 가봐야지. 매년 세웠던 계획하지만 항상 다음 해로 미루었습니다. 바쁜 업무, 부모님의 병간호,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어요. 너무 오래 기다려온 꿈이라 실현되면 실망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 제 나이 65이 되던 해에 지멘스에서 은퇴했습니다. 회사는 성대한 은퇴식을 열어주었고 아시아 시장 개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주었죠. 동료들은 제게 물었어요. 헬레네, 이제 무엇을 할 계획이에요? 그때 비로소 오랜 꿈을 실현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가볼까 해요. 오래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곳이니까요. 올해 초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기로 했어요. 지금이 아니면 언제 갈까요? 건강이 허락할 때 가야 했습니다. 여행사에 전화해 VIP 투어를 신청했어요. 가격은 중요하지 않았죠. 오랫동안 꿈꿔왔던 여행이니까요. 바우마님, 한국의 어떤 부분을 특히 보고 싶으신가요? 여행 컨설턴트의 질문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1960년대 말, 70년대 초 한국 광부들이 돌아간 곳이요. 혹시 안양이라는 도시가 있나요? 컨설턴트는 약간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안양을 일정에 포함시켜 주었습니다. 여행 준비를 하며 가슴이 설레었어요.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마음속에만 있던 나라를 드디어 가게 된다니. 도식의 편지, 석탄 조각, 옛 엽서 등 소중히 간직해왔던 물건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드디어 출발하는 날.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기 안에서 한국 영화를 보며 설레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도식도 이런 하늘을 보며 돌아갔을까? 그때는 지금처럼 편안한 비행기가 아니었겠죠. 11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첫 느낌은 놀라움이었어요. 공항이 너무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죠. 독일의 공항들보다 더 세련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는 자동화 시스템이 여권을 스캔했고 순식간에 심사가 끝났어요. 이렇게 빠르다니. VIP 투어 가이드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젊은 여성이었는데 유창한 독일어로 인사했어요. 바우만님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함께할 가이드 민지입니다. 공항에서 나와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창밖 풍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높은 아파트들, 깔끔한 도로, 빠르게 지나가는 자동차들. 이게 한국이구나. 도식이 그리워했던 나라. 한국은 이렇게 발전했나요? 물었더니 민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지난 50년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나라 중 하나랍니다. 전쟁 후 폐허에서 이렇게 변했어요. 서울 도심에 들어서자 더욱 놀라웠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흐르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신호등에 맞춰 멈추는 자동차들,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질서를 잘 지키네요. 네, 한국 사람들은 공공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호텔에 체크인한 후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펼쳐졌어요. 해가 저물며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도식은 지금 이 풍경을 볼 수 있을까? 그가 꿈꾸던 한국의 모습일까? 다음 날 일정은 안양 방문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민지를 만났어요. 오늘은 특별한 곳에 가시나 봐요. 안양은 서울 근교의 도시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오래전 알았던 한국인 친구가 그곳 출신이었어요. 민지는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를 타고 안양으로 향하는 동안 제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어요. 반세기 전의 기억 그리고 지금의 현실이 뒤섞였죠. 안양에 도착하자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도식이 편지에 썼던 판잣집이 많은 마을은 온데간데 없고 현대적인 아파트 단지와 깔끔한 공원들이 있었어요. 도식 씨, 이게 당신이 그리워했던 고향인가요?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60년의 세월이 이렇게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니. 도식의 한국과 제가 지금 보는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 같았습니다. 바우만님 괜찮으세요?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안양의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도식이 살았던 곳을 찾을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희박했지만 그래도 기대가 되었어요. 가방에서 오래된 편지를 꺼냈습니다. 도식이 쓴 주소가 적혀 있었죠. 민지에게 보여주며 물었어요. 혹시 이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민지는 한글 주소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아, 여기는 지금의 행정구역으로는 안양시 동안구 쪽이에요. 그런데 도로명이 바뀌어서 정확한 위치를 찾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대략적인 방향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주소가 있던 지역은 이제 깨끗한 주택가로 변해 있었어요. 60년 전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죠. 우연히 지나가다 작은 전통 찻집을 발견했습니다. 더운 날씨에 잠시 쉬어가기로 했어요. 찻집 안은 고즈넉한 분위기였고 몇몇 노인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지 씨, 저 할아버님들께 혹시 물어볼 수 있을까요? 예전에 독일에서 일하고 돌아온 광부들에 대해 아시는지. 민지는 흔쾌히 통역을 도와주었어요. 노인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저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한국어로 뭔가를 말씀하셨죠. 할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도 1960년대 말에 독일 광산에서 일하셨대요. 혹시 어떤 광산이었는지 기억하세요?
루르 지방의 보험 탐광이었어요. 이 말을 전하자 노인은 눈을 크게 뜨고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말씀하셨어요. 바우만 씨? 헬레네 바우만? 제 이름을 듣자 심장이 뛰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도식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분명 저를 알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네, 저는 헬레네 바우만입니다. 혹시 정도식 씨를 아시나요? 민지가 통역해주자 노인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셨고 민지가 번역해 주었어요. 정도식 씨는 5년 전에 돌아가셨대요.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히고 눈앞이 흐려졌어요. 5년 전. 그렇게 가까웠는데 조금만 더 일찍 결심했더라면. 괜찮으세요, 바우마님?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노인은 계속해서 이야기했고 민지가 통역해 주었습니다. 김영수 할아버님께서는 도식 씨와 절친한 친구였대요. 같은 탄광에서 일했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가까이 지냈다고 하세요. 영수 할아버지는 제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도식이가 항상 독일 간호사 이야기를 했어요. 헬레네라고. 당신이 맞군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도식도 저를 기억하고 있었다니. 제가 그를 잊지 못했던 것처럼 그도 저를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던 거죠. 영수 할아버지는 다른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 제게 또 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독일이 아니라 한국에서 사람 대접 받았다고 하세요. 독일에서는 힘들었지만 그 돈으로 한국에 돌아와 가족을 부양하고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어서 자랑스럽다고요.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도식과 그의 동료들이 겪었을 고충, 그리고 그들의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영수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젊은 시절의 광부들이 찍힌 단체 사진이었어요. 그 중에 도식이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그의 모습.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사진. 복사해 드릴게요. 영수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사진을 보며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이제는 만날 수 없다니. 하지만 한편으론 도식의 흔적을 찾았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완전한 허상을 쫓아온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누군가가 저를 찾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려가 보니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 서 있었어요. 그는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바우만 씨, 저는 정도식의 아들 정현우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도식의 아들이라니. 현우는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영수 할아버지가 제가 한국에 왔다는 소식을 전해주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주 독일 이야기를 하셨어요. 특히 헬레네라는 이름을 자주 언급하셨죠. 가슴이 뛰었습니다. 도식이 저를 기억하고 있었다니. 평생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나 봐요. 현우는 가방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일기입니다. 돌아가시기 몇 년 전부터 쓰기 시작하셨어요. 여기에 바우만 씨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드리고 싶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한글로 쓰여 있어 읽을 수는 없었지만 그 안에 도식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만으로도 소중했어요. 제가 번역해 드릴게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일기장을 열어 한 페이지를 가리키며 읽기 시작했어요. 2015년 3월 15일. 오늘도 그 여자가 생각났다. 헬레네 바우만. 그녀는 독일에 두고 와야 했던 내 청춘이었다. 가끔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땠을까 생각한다. 다른 선택을 했다면? 하지만 후회는 없다.
내 아내와 아이들이 내 인생의 보물이니까. 다만 헬레네가 잘 지내고 있는지 행복한지 알 수 있다면 좋겠다. 현우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저도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도식은 저를 잊지 않았던 거죠. 평생 한 번도. 어머니는 언제? 조심스럽게. 어머니는 1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헌신적이셨습니다. 하지만 가끔 먼 곳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실 때가 있었죠. 현우는 계속해서 일기를 더 읽어주었습니다. 헬레네는 내게 꿈을 갖게 해준 사람이다. 독일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나중에 들었다. 하지만 군대 문제로 급히 돌아와야 했고 편지는 계속되지 못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미련이지만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기도 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나 절실히 원했던 유학 기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도식은 모른 채 떠났던 거예요. 운명이란 참 잔인하죠. 바우만 씨, 한국에 얼마나 계실 예정인가요? 일주일 정도요. 그렇다면 저와 함께 아버지의 흔적을 더 찾아보시겠어요? 아버지가 사셨던 집, 일하셨던 곳, 그리고 마지막으로 묘소도.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가고 싶어요. 그날부터 현우와 함께 도식의 흔적을 따라다녔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살았던 동네를 방문했어요. 예전 집은 없어졌지만 그 자리에 세워진 아파트를 볼 수 있었습니다. 도식이 일했던 회사도 갔어요. 탄광에서 돌아온 후 중소기업에 취직해 평생 성실하게 일했다고 했죠.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독일에서 배운 정확함과 성실함이 내 인생을 만들었다고요. 도식의 삶을 조금씩 알게 될수록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좋은 삶을 살았던 거죠. 그가 한국에서 이룬 성취와 가족애를 보며 제 오랜 그리움도 조금씩 위로받는 느낌이었어요. 아버지는 늘 한국을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독일에 대한 존경심도 컸습니다. 저도 아버지처럼 독일을 존경하지만 한국의 자부심을 느낍니다. 현우의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도식의 정신이 아들에게도 이어졌군요. 우리는 함께 한국 곳곳을 다녔어요. 현대적인 서울, 전통이 살아있는 경복궁, 활기찬 시장들. 현우에게 한국을 안내받으며 이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건 운명일지도 모르겠네요. 현우가 말했어요. 아버지가 당신을 그리워했듯 당신도 아버지를 그리워했고 이제 우리가 만났으니까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정말 운명이겠죠.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로 그리워했던 두 사람, 그리고 그 인연이 이어져 지금 현우와 제가 함께 있으니까요. 마지막 날 현우는 저를 도식의 묘소로 안내했습니다. 조용한 언덕 위 작은 묘지였어요. 도식의 사진이 새겨진 비석 앞에 섰습니다.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사람, 이제야 만났네요. 도식 씨, 오랜만이에요.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손으로 돌을 쓰다듬었어요. 주머니에서 50년 넘게 간직해온 석탄 조각을 꺼내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당신 말대로예요. 압력을 견디면 다이아몬드가 되는군요. 우리의 인연도 그렇게 됐어요. 현우와 작별 인사를 나눈 후 남은 일정 동안 서울을 더 깊이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민지는 저를 서울의 주요 명소로 안내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남산타워였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며 발 아래 펼쳐지는 서울의 전경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빽빽하게 들어선 빌딩들,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한강, 멀리 보이는 산들. 타워 전망대에 올라 360도로 펼쳐진 도시를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이게 서울이라니. 놀랍네요. 민지가 설명해 주었어요. 1960년대 서울은 한국 전쟁의 상처가 남아있던 도시였어요. 그때는 지금과 전혀 달랐답니다.
제 마음속에 그려왔던 한국의 모습과 눈앞에 펼쳐진 현실의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도식이 그리워했던 고향은 이제 세계적인 대도시로 변모해 있었어요. 이렇게 멋진 나라가 되었구나, 도식 씨.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도식이 이 변화를 보며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상상했습니다. 저녁에는 한강 유람선을 탔어요. 어둠이 내리자 강변의 빌딩들이 형형색색의 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강물에 비친 불빛들이 춤추는 듯 했죠. 유람선 갑판에 서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어요. 도식도 이 강을 보며 꿈을 꾸었을까?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러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한강의 기적.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한국인들의 끈기와 노력이 만들어낸 기적. 도식도 그 기적의 일부였겠죠. 다음 날은 광화문 광장과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현대적인 광장과 고궁의 조화가 인상적이었어요. 전통 한복을 입은 사람들과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이 함께 오가는 모습에서 한국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광화문에서 보는 북악산의 풍경이 참 아름답죠? 민지가 물었어요. 네, 정말 멋져요. 산과 도시가 이렇게 조화롭다니. 어느 순간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식과 함께였다면 어땠을까? 그와 함께 이 풍경을 볼 수 있었다면.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감사한 마음도 들었어요. 50년 넘게 간직한 꿈을 이루었으니까요. 저녁에는 남산 근처 작은 레스토랑에서 한국 전통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지만 어쩐지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민지가 불고기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었지만 제 생각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도식이 그리워했던 그 매운 음식, 제가 서툴게 만들어 도시락에 넣어주었던 그 소스를 떠올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차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끝없이 펼쳐진 불빛의 바다. 그 순간 갑자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바우마님 괜찮으세요?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그냥 감동이 커서요. 이 나라를 보면 볼수록 이 나라에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지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호텔에 돌아와 베란다에 나가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별은 많이 보이지 않았지만 대신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방에서 도식이 준 목걸이를 꺼내 손에 쥐었어요.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물건이었죠. 이제 돌려드릴게요, 도식 씨. 당신의 땅에. 목걸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물건에 우리의 추억이 담겨 있어요. 이제 그 추억을 도식이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야 할 때입니다. 다음 날 아침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현우 씨, 부탁이 있어요. 도식 씨 묘소에 다시 한번 가고 싶어요. 물론이죠. 지금 바로 모시러 갈게요. 현우와 함께 다시 도식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50년 넘게 간직해온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묘비 앞에 놓았어요. 이제 당신 곁으로 돌아갔네요. 우리의 추억과 함께. 묘소를 떠나며 가슴이 홀가분해졌습니다. 오랜 그리움이 이제 목적지를 찾은 것 같았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현우가 호텔로 찾아왔습니다. 그와 함께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바우만 씨,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을 더 알게 되어 기쁩니다. 저도 도식 씨의 삶에 대해 알게 되어 행복해요. 그는 좋은 삶을 살았군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것을 이야기했어요. 현우 씨, 제가 결정한 것이 있어요. 장학기금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독일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기금이요. 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그게 무슨. 도식 씨가 못 이룬 꿈이에요.
제가 그를 위해 준비했던 유학 기회. 이제 다른 꿈 많은 젊은이들에게 그 기회를 주고 싶어요.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확고했어요. 이건 나의 첫사랑이 남긴 한국에 대한 사랑이에요. 도식 씨가 독일에서 배우고 한국으로 돌아와 이 나라 발전에 기여했듯이 앞으로도 양국을 연결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현우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얼마나 큰 기금을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100만 유로 정도요. 제 평생 모은 재산의 일부죠. 현우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당연한 결정이었어요. 평생 혼자 살며 모은 재산, 이보다 더 의미 있게 쓸 곳이 어디 있을까요? 정도식 헬레네 바우만 장학기금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아버지가 아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럴까요? 기뻐할까요? 네, 분명해요. 아버지는 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으니까요. 그날 오후 도식의 묘소를 마지막으로 방문했습니다. 이제 정말 이별을 고해야 할 시간이었어요. 묘소 앞에 무릎을 꿇고 독일에서 가져온 흙 한 줌을 뿌렸습니다. 보움 탄광 근처에서 가져왔어요.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의 흙이에요. 바람이 불어왔고 묘비 위에 놓인 꽃들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마치 도식이 인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잘 있어요, 도식 씨. 이제 당신 꿈은 제가 이어갈게요. 묘소를 떠나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60년 가까이 마음속에 품어온 그리움이 이제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여행이 끝이 아닌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고요. 한국과 독일을 연결하는 일, 도식의 정신을 이어가는 일. 그것이 제 남은 인생의 사명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독일로 돌아간 후 몇 달 동안 깊이 생각했습니다. 미넨의 넓은 집에 혼자 앉아 한국에서의 경험을 되새겼어요. 그리고 큰 결심을 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가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짧은 여행이 아닌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법적인 절차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몇 개월이 걸렸습니다. 미넨의 집은 팔고 은행 계좌를 정리했어요. 친구들과 친척들은 제 결정에 놀라워했죠. 헬레네 74세에 새 나라로 이주한다고. 미쳤어. 하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평생 동안 이루지 못한 꿈을 이제라도 이루고 싶었으니까요. 6개월 후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닌 새 삶을 시작하는 사람으로서 현우가 공항에서 저를 맞이해 주었고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를 구하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정말 여기서 사실 건가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네, 결심했어요.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한국에서 쓰고 싶어요. 현우와 그의 가족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도식의 손자, 손녀들도 만났어요. 그들의 눈에서 도식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막내 손녀는 도식의 밝은 웃음을 닮았더군요. 새 집에 정착한 후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74세의 나이에 새 언어를 배우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도식에게 배웠던 기초가 아직 남아있어서 조금은 수월했어요. 한글의 아름다움에 다시 한번 매료되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처음에는 낯설어 했지만 곧 저를 받아들여 주었어요. 아파트 단지의 노인회에 초대받기도 했고 함께 태극권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독일어를 가르쳐 주었고 그들은 저에게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알려주었죠. 정도식 마이너스 헬레네 바우만 장학재단도 설립했습니다. 현우가 법적인 문제를 도와주었고 첫 해에 3명의 한국 학생이 독일로 유학을 떠났어요. 그들을 공항에서 배웅하며 도식을 생각했습니다. 그가 못 이룬 꿈을 이어가는 젊은이들이 생겨난 거죠. 한국에서의 생활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그리고 날씨 적응까지. 하지만 매일이 새로운 발견이었고 모든 도전이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바우만 할머니, 오늘은 뭐 하세요? 동네 아이들이 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그 호칭이 마음에 들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할머니가 된 독일인. 도식이 이 모습을 본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2년이 지나자 한국어도 제법 늘었고 한국 생활에도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지역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도 시작했어요. 독일어와 영어를 가르치는 자원봉사였죠. 70대 후반의 나이에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신기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찬 삶을 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봄날 아파트 단지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을 때였어요. 어린아이들이 다가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디서 왔어요? 그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독일에서 왔다고. 아니면 더 깊은 이야기를 해줄까?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상상도 못할 시대에서 왔단다. 석탄이 땅속 깊이 묻혀있던 시절. 그때는 지금처럼 밝은 불빛도 높은 건물도 없었어. 하지만 그때도 사람들의 마음은 지금처럼 따뜻했단다.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지만 재미있다는 듯 웃었어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 창문을 열고 서울의 풍경을 바라봅니다. 가끔은 이게 다 꿈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하지만 손에 쥔 석탄 조각이 현실임을 일깎게 하죠. 도식이 준 석탄 조각은 이제 제 집 거실 선반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 옆에는 도식의 사진과 우리의 장학생들 사진이 함께 있어요. 도식 씨, 보고 있나요?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집니다. 오늘도 한국에서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석탄보다 뜨겁게 타올랐던, 그리고 지금도 따뜻하게 남아있는 우리의 기억을 안고서.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그리고 잠깐이면 되는 좋아요, 구독 설정,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